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설레발 쳤나요? 8만 전자에 대한 기대, 또 새해에는 희망차게 지수 상방에 대한 기대를 크게 안고 출발을 했는데 과했던 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식으면서 어제 오늘 시장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올랐으면 쉴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쉼이 과연 언제까지 얼마나 이어질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이죠. 류민수 유한타증권 부장,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류용민 캐스터 자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의 종목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위부터 8위까지 보고 오시죠.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위 열어보겠습니다. 10위는 하나투어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해외 패키지 송출객 수가 44만 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전체 분기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12월 패키지 송출객 수도 유의미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재작년 동월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월간으로도 최대치를 경신했고 2019년 동월 대비 회복률은 87%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투어 측에서는 동남아와 일본 등 단거리 중심의 항공석 증가로 매월 송출객 수가 증가했다며 올해 1분기 역시 해외여행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10위는 하나투어입니다. 이어서 9위 보겠습니다. 9위는 코오롱생명과학입니다. 최근 5거래일 연속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데요.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와 항암제 후보물질의 유전자 조합 특허 등록 속도를 높이면서 관련한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최근 항암 치료제 플랫폼에 대한 유럽 특허 등록 허가 소식도 전해진 가운데 전날엔 항암제 후보물질의 유전자 조합 특허 등록을 캐나다와 싱가포르에 이어서 인도에서도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의약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에서의 사업 전개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이 9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이어서 8위 보겠습니다. 8위는 AP위성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1%인 우리나라의 글로벌 우주산업 시장 점유율을 오는 2045년까지 1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우주연구개발 예산을 1조 5천억 원으로 2배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서 우주항공청 설립 등 우주산업 청사진을 발표하며 관련한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최근 리포트를 통해서 정부가 우주개발 투자액을 증가하고 있는 환경에서 향후 여러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신규 수주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8위는 AP위성입니다. 네, 10위는 하나투어입니다. 개별 뉴스가 있었죠. 지난해 해외여행 송출객 수 최대치 경신 소식에 오늘 모처럼 만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최근 들어 연속 순매수를 하는 모습인데 11월 말 고점을 찍고 현재 조금 소폭 조정인 가운데 다시 한번 상승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류민수 부장님? 이제 실적은 좋게 나왔죠. 3분기 매출액이 전년, 그러니까 2022년 대비해서 238% 증가하는 모습.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고요. 영업이익률 역시 10%로 분기 사상 최대 기록을 했다고 이게 알려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패키지 판매 비중 확대라는 부분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인건비와 마케팅비가 이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수준 영업이익을 기록한 건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엔저 기반으로 해서 이제 중국 쪽은 좀 그렇지만은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쪽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올해는 또 이제 미주라든지 유럽 쪽에 대한 어떤 여행 수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분기 이제 이제 하나투어를 통해서 보낸 송출객 수가 상당히 증가한 모습 이런 거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및 이런 어떤 우호적인 환경은 분명한데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근데 이 기업을 잘 보면 주가를 잘 보면 사실 팬데믹 이전하고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주가가 낮은 평가를 받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패키지 어떤 여행사들의 난립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한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상당히 밸류에이션의 여러 가지로 볼 때 아주 좋은 상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일단은 좀 박스권에 대한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보유자분들은 굳이 매도를 안 하셔도 되겠지만 신규자분들의 경우에는 섹터를 선택할 때 이거는 어떤 상승의 어떤 순환매 차원에서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신규로 매수를 가담해도 늦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항공주와 같은 그런 궤를 한번 말씀드린 포인트와 궤를 한번 연상하면서 이렇게 좀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횡보하면서 자리는 잘 지키고 있었지만 신규 매수에 대한 매력도는 다소 낮고 보유자의 관점으로의 보유는 좀 유효하겠다. 하나투어에 대한 진단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코오롱생명과학입니다. 사실 오늘 바이오주 전체적으로 보면 좀 차익 실현과 함께 대부분 조정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그렇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 업체들도 그렇고 뭐 레고캠, 알테오젠 할 것 없이 단기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바이오 투심이 정말 좋아지긴 좋아졌나 봐요. 잊혀져 있던 이 코오롱생명과학과 같은 종목들도 좀 꿈틀꿈틀 대고 있는데 코오롱생명과학과 함께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다른 이제 바이오주들도 같이 진단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코오롱생명과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전자 치료 물질 2개 종에 대해서 인도에서 특허를 획득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등록된 특허를 보게 되면은 신경병 증성 통증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또 하나는 항암 유전자 치료제 이 두 건에 대해서 인도에서 특허를 획득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인도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세계 최대 인구 수고요. 그리고 인도의 제약 시장의 규모는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더 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오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에서 이런 뉴스에 좋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은 어제까지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금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역시나 단기 급등에 따른 1차 조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같이 이제 코오롱생명과 그동안 좀 소외가 되었었던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런 좋은 뉴스를 가지고서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어떤 심리가 확산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아침 오전장까지만 보시게 되면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정이 나왔을 때 올라가는 섹터들을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뭐 IT 섹터 그리고 LNF 같은 종목들이 2000 섹터가 좀 빨간불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한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전히 올 한 해는 뭐 시기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 우리가 여전히 중심을 잡고 갈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의 어떤 차익 실현의 경우에는 여전히 그동안 좀 날아가는 제약바이오 sek터 종목들, 뭐 알테오젠과 레고캠, 한우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잡지 못했던 분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좋은 매수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 한해 이 긍정적인 제약 바이오주 속의 조정 시 매수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우주 산업 지원 속의 시장 확대 기대감에 또 관련주들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AP 위성 같은 경우에도 최근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 전날에는 상한가 가까이 또 상승하기도 했죠. 오늘은 좀 윗꼬리를 길게 단 모습이기는 합니다. AP 위성 추가적으로 계속 기대감 가져가도 될까요, 유민수 부장님? 예, 전에 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동사의 뭐 개별적인 어떤 큰 이슈가 있어서 상승했다기보다는 일단은 국내적으로 좀 몇 건의 다수의 어떤 모멘텀들이 좀 상존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국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의제죠. 그래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일단은 오늘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재개될 예정이고 이 의제가 또 하나는 이제 이노스페이스나 페리지어 에어스페이스 뭐 한 대여섯 개의 IPO가 이제 2분기부터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이 IPO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고요. 해외적으로는 1, 2월 사이에 미국 민간 우주 기업 에스트 로보틱스가 달 탐사선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 역시 달 착륙선과 탐사선들이 계획되고 있고요. 또는 이제 그 11월에 미국 나사의 달 탐선 이게 이제 아르테미스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하고 몇 개 또 연관된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달 탐사가 이제 본격화되는 부분. 또 하나는 이제 스페이스X가 올해 말에 이제 IPO를 할 것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전반적인 국내외의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고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 역시 인공위성 관련 부품 제조 회사죠. 그래서 정부의 우주 산업에 대한 드라이브 정책에 대해서 수혜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전일에 다른 종목보다는 좀 강하게 지금 슈팅이 나온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지금 아직은 우리나라가 정부 주도 하에 있지만 지금 글로벌적으로 지금 우주항공이라는 먼 얘기일 수도 있었지만은 정부 주도에서 이제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은 수익이나 매출에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동사에 대한 어떤 멀티플에 대한 리레이팅 작업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쫓아가지 마시고 어떤 조정 시에 매수하신다면 올해는 우주 관련된 기업들도 수익을 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한해 우주 산업 기대가 된 만큼 조정 시 매수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7위와 6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7위 열어보겠습니다. 7위는 VT입니다. 해외는 물론 국내 시장 매출을 늘려가며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최근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분식 회계 의혹이 있다는 루머가 돌면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사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시장에서 떠도는 악성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낙폭은 많이 줄인 모습인데요. 중국의 화장품 원료 관리 감독을 강화한 데에도 따른 영향도 잔존하는 모습입니다. VT가 7위에 랭크했습니다. 이어서 6위 보겠습니다. 6위는 위메이드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50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던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룹주가 나란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해당 과징금은 가상화폐 위믹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추징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징금 규모는 위메이드의 자기자본 대비 10.05%에 해당하는 규모로 사측은 해당 과징금에 대해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며 가상자산에 대해 불확실했던 세무 처리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서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메이드가 6위에 올랐습니다. 네, 각각 하락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워볼까요? 먼저 7위 VT,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정말 철렁 내려앉으셨을 것 같아요. 장중에 하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낙폭을 줄이기는 했는데 오늘 흐름이 너무 무섭습니다. 좀 분식회계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 의혹이 있다는데 회사에서 사실무근이라고 즉각적으로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아직까지 9%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어서 좀 불안하거든요. 왜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지 좀 급락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오늘 아침부터 갑작스럽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또 이제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소위 뭐 SNS를 통해서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최초로 그 내용을 작성하신 분이 누군가는 있겠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그런 내용을 작성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허위 사실을 가지고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돌리게 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법 행위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감사의 어떤 의견 한정, 아직 회계법인의 서류조차 전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1월 4일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앞뒤 정황을 놓고 보게 되면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인데, 최근에 어떤 시장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은 뭐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가짜 뉴스든 간에 이 텔레그램이나 뭐 카카오톡 이런 유튜브 이런 SNS 통해서 퍼지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 사실 유머와 상관없이 일단 주가가 뭐 위든 아래든 일단 반응을 하고 보는 것이 최근 특히나 2023년도 시장의 좀 트렌드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VT 같은 경우에도 회사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것을 애널리스트의 코멘트를 통해서도 강조를 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조를 했고, 또 하나 언론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계법인 관련된 부분, 뭐 감사 의견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뭐 굳이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게 진짜 뭐 더 갈 수 있냐 없냐를 논하한다면은 결국 뭐 실적이 피크 아웃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수 있다라면은 그거는 뭐 얘기가 가능하겠지만은 그 외적인 어떤 얘기들하면은 전혀 그것은 사실 무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은 다시 한번 체크를 이제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애널리스트 분들이 쓰신 컨센서스대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장에서는 실적 최근에 나온 노이즈가 아닌 실적만 놓고 본다면 2024년 실적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냐 없냐 이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올해부터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의 입점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아직 시장에서 아직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중국 시장은 아직 시작도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이 열리게 된다라면은 아직까지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룸이 남아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나오는 소문이나 이런 주가의 어떤 움직임만 가지고서 이 종목의 어떤 방향성을 현재 뭐 여러분들이 논하시는 것은 약간 좀 이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실적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리들샷의 판매 추이 그리고 올리브영의 판매 추이 또 중국 시장이 어떻게 열리는지 이것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뭐 매수든 매도든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VT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6위 위메이드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세청으로부터 500억 원 추징금 부과받았다는 소식에 오늘 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회사 측은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 중국 관련 이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위메이드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류민수 부장님? 이게 아마 상당히 큰 악재였으면 제가 볼 때는 이 뭐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어떤 급락을 좀 보였을 텐데 일단은 뭐 세금은 납부해야겠죠. 납부해야 되고 뭐 자기 자본 대비 한 10%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뭐 일시적인 어떤 악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물론 이제 이 게임주 전반에 대한 지금 분위기가 조금은 약화된 건 맞고요. 동사를 바라볼 때 일단은 실적은 3분기 좋았죠. 3분기 좋았고 미르에 대한 뭐 외자 판호도 있었고 중국에 대한 판호도 있었고 나름대로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 궁극적으로 게임주 전반적으로는 이제 중국의 신규 규제, 물론 이제 중국이 뭐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당국자를 해임했다라고 해서 약간의 수습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게임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존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위메이드에 대한 부분은 항상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때 게임주 전반적인 부분으로 보기보다는 일단은 블록체인이라든지 가상자산하고 관련된 종목으로 좀 보셔서 그쪽에 좀 차별화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지금 가상화폐에 관련돼서 전이라고 오늘 지금 비트코인이 급락을 나왔죠. 급락을 나왔는데 일단은 이 좀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가상자산 기반 저도 잘 모르는 쪽인데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인 매트릭스 포트가 발간한 사실상 매도 리포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SEC에 대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라는 거에 대체적인 평가였는데 이쪽에 지금 보고서는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정도로 추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급락이 나온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지금 평가하는 부분이 좀 근거가 좀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쪽 그 블랙록이라든지 대부분의 자산운용사가 지금 SEC와 최근에 협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미국 법원이 내렸던 결정 이런 부분을 볼 때 또 하나는 지금 오늘자 기사를 보니까 외신 기사인데 모건 스탠리가 지금 투자 확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ETF 승인에 대한 기대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투자 확대에 대한 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저는 오히려 ETF 승인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그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나이트크로우라는 부분이다. 그래서 1분기 출시 예정인데 이게 블록체인과 상당히 민첩한 관계가 있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바라볼 때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급락은 일정 부분의 그런 이슈 해소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게임즈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런 악재에 대한 부분보다는 동사를 바라볼 때 가상화폐, 암호화폐 쪽에 대한 부분으로 바라보면서 한번 포지션을 한번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는 건가요?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보유, 근데 신규 매수는 조금 더 고려를 해볼까요? 저는 매수 고려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이용한 매수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할로 좀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건 이따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크로 시장과 같이 연관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메이드에 대해서 지금 5%대 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조정을 이용한 매수도 유효하다.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단 들어봤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기대감에 스크래치를 내는 뉴스들에 우리 시장 연이틀 주춤하죠. 어느새 코스피 2,580선까지 밀린 가운데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주들에게 작년은 대체로 바닥을 확인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를 딛고 서프라이즈한 성적을 보이는 기업들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중 SFA 반도체는 1분기 시장 예상보다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온디바이스 AI 모멘텀도 발현할 것으로 기대되며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데요. 새해 들어 오름세 이어가면서 현재 6,6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 섹터는 4분기가 성수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비올은 미국과 아시아 중심의 매출 성장세를 바탕으로 4분기 호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증권가에서 또한 올해 눈여겨볼 종목으로 꼽고 있는 가운데 3거래일째 상승세 이어가면서 4.4%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관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용 레이저 솔루션 전문 회사인 한빛레이저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스펙 합병 상장을 통해 입성했는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도 상한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 중소형주 대체로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대형주 아모레퍼시픽은 새해 들어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중국향은 부진하겠지만 이 비중국향 매출은 견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눈높이를 올려잡고 조정 시 매수를 고려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3거래일째 하락세 이어가면서 현재도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와서 그런가요? 틈새에서 테마주들만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선 또 초전도체 관련주 덕성, 서남, 신성델타테크 같은 종목들이 또 급등이 나오면서 테마에 들썩이는 흐름 좀 두드러집니다. 오늘 장의 종목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살펴볼까요? 5위부터 3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5위 열어보겠습니다. 5위는 해운주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에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선박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면서 홍해 해협과 파나마 운하의 해상 물류 차질로 해상 운임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지난달 29일 기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해운주들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부는 해상 운송기간 지연과 운송비 상승 등의 문제가 있어도 아직까지는 수출입 물량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히면서 유관부처와 추가적인 물류 지원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5위는 해운주입니다.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 4위는 석유 관련주입니다. 이란의 국민 영웅으로 추앙받는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4주기 추모식에서 폭발 테러가 발생해 중동 지역 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죠. 미국은 사건 발생 직후 미국과 이스라엘 관련성을 즉각 부인했지만 이란 당국이 이번 폭발을 외부 세력에 의한 테러로 규정하고 가혹한 대응을 다짐하면서 중동 지역 내 긴장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국제유가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나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석유 관련주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3위 보겠습니다. 3위는 LNF입니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코스피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포스코 DX에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LNF와 HLB 등이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전 상장 예비 심사를 대기 중인 LNF, 상장 예비 심사에 통상 2개월가량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달 중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날 쉬어간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3위에 랭크했습니다. 네, 5위는 해운주입니다. 홍해 리스크 계속되면서 물류비 더 상승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이 해운주들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해운주들 좀 더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어제부터죠. 지수가 전반적으로 1월부터는 이제 대형주들이 시작하고 중형주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 개별주 장사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저출산 관련주,
우주 관련주들이 좀 들썩였다라면은 오늘은 유가 그리고 해운 관련주들이 테마를 이루면서 또 오후장 들어 초전도체 관련주들까지 이런 테마주 위주로만 좀 시장이 좀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내용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후티 반군 관련된 어떤 노이즈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죠. 홍해 쪽에서 어떤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우회로를 택한 화물 어떤 규모가 거의 뭐 262조 원이라는 어떤 헤드라인 기사도 나온 상황입니다. 이 기사 제목 자체가 워낙에 자극적이다 보니까 기사 내용이 자극적일수록 테마의 어떤 강도는 셀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흥하의 해운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안보리 이사국에서도 이제는 이제 후티 홍해 상승 공격 우려감을 어떤 표시를 하면서 일단은 안 그래도 좀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좀 테마주들이 좀 더 쉽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관련된 뉴스들이 조금 더 나온다라면은 이런 시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과거의 어떤 흥하해운과 그리고 그 유가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뭐 오래 뻗지 못하고 다시금 그런 뉴스가 잦아들면은 다시금 제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인 어떤 흐름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니만큼 그것을 감안하셔서 단기적인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매크로 이슈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다 보니 이런 테마주들에 대한 흐름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석유, 기타, 에너지 관련주들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의 테마입니다. 지금 중동 리스크가 지금 부각이 되면서 유가가 뭐 3% 오르고 그러면서 오늘 뭐 항상 을에 움직이는 뭐 흥구석유, GSE, 대성에너지, 중앙에너비스 딱 그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일단 테마이기는 한데 그 테마에 대한 힘을 시장 분위기랑 같이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적절하게 참 포인트를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제 그 최근에 승승장구했던 제약바이오 섹터가 일단은 이제 어제부터 좀 조정의 이제 국면에 좀 돌입한 모습.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든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상황이고 이 돈이 어디로든지 가야 되는데 매크로 시장에 대해서 미국이 먼저 이제 조정을 보였고 우리나라 시장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테마나 개별주로 돈이 가는. 수급이 한쪽으로 또 몰아가는 모습. 공교롭게 이 타이밍이 좀 맞았다는 상황이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중요한 곳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레바논이나 지금 이란이 지금 테러를 당했는데 이란에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지금 확전을 이제 전면전을 원하는 쪽은 없을 거예요. 그다음 이스라엘도 지금 힘이 붙이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결국 이란인데 다행히 이란 역시 이제 그쪽에 이제 뉴스를 보면은 이쪽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다행인데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이란이 만약에 개입을 하고 소위 이제 호르무즈 해협 상당히 이제 폭이 좁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나 이쪽하고는 조금 또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서 만약에 봉쇄가 되고 이란이 만약에 강경하게 나온다면 상당히 매크로적으로도 증시에서 상당히 악재, 그러니까 변동성 상당히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의 어떤 매매보다는 전체적인 그 부분이 좀 악화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관련주들이 단기적인 트레이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 내일 뭐 서로 악수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하진 않을 거고 또 전면적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쪽의 매매는 트레이드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9월, 10월에 시세를 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바닥을 지고 지금 오늘 첫 번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중간 정도의 선을 목표치로 한번 두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의 영역을 한번 보고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동 리스크부터 유가까지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3위의 LNF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부터 신규 수주 모멘텀까지 좀 LNF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성우 이사님? 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과 LNF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LNF가 조금 더 이제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이제 공개가 되고 시판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이버 트럭 쪽 4680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LNF의 제품이 이제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향 어떤 모멘텀을 조금 더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2023년도에 10배가 오른 종목들은 좀 당분간 좀 이제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대표로 뭐 루닛, 뷰노 그리고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 종목들은 못 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LNF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에코프로의 그룹주들에 비해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2차전지가 바닥을 잡고 좀 더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2023년에 소외가 되었었던 LNF가 이번에는 조금 이제 다른 어떤 그룹주들 비해서 좀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모멘텀도 있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신규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에서 뭐 대규모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본다라면은 LNF의 경우에도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하나 정도는 가져가 보는 종목으로 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NF 나름 견주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픈 손가락으로 유독 꼽혔던 종목인데 새해에는 조금 더 달라진 모습 기대해 볼 수 있다. 긍정적으로 분석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시간 유튜브에서 또 시청자분들 분위기는 어떤지도 살펴보고 갈까요? 자, 장원영님, 장원영님이 오셨어요. 아이브 멤버와 이름이 같네요. 네. 다만 오늘 시장에 대해 좀 걱정을 하고 계신데 언제까지 조정인지 유유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제 오늘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다소 후퇴하면서 시장이 빠지다 보니 새해 된 지 얼마 되지는 않긴 했습니다만 김이 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조정이 과연 얼마나 어디까지 우리가 그 폭을 열어둬야 될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자동차주 말씀 많이 하고 계세요. 스카이스태그님께서도 자동차 어떻게 될까 하셨고 가턴터님께서는 자동차 하지 마요 좋을 게 없다라는 말씀을 주신 반면에 대치동 언니님께서는 자동차 언제 살지 째려보는 중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채팅방에서도 자동차를 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띠바님께서도 기아 더 빠지면 사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조정을 매수 기회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12월 판매 둔화가 좀 나오고 증권가에서 새해에 대한 판매 가이던스의 눈높이를 낮춰 잡는 모습에 지금 자동차주들도 다소 좀 쉼을 주고 있습니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다소 후퇴한 부분도 그렇고요. 자동차 하지 마라. 자동차 조정 나오면 더 사야지 보는 시각이 각각 맞서고 있는데 김서훈 이사님, 우리 연말에 자동차 다시 기대감 좀 살아나는 모습이었잖아요. 새해 들어서 살짝 김 빠질 때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처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시장에서 작용을 했을 때 세 가지 섹터가 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 그리고 신재생, 그리고 세 번째로 자동차 섹터가 올랐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 자동차를 할부로 사고 리스로 사다 보니까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역시도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올해 진행이 된다라면은 좀 이제 수요가 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작용하면서 어떤 1차적인 어떤 상승세가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제 올 한 해 자동차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결국 중요한 것은 기존의 어떤 내연 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전기차를 또 바라보는 데서 두 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율주행 기능, 두 번째는 저가형 전기차를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냐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과연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과연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몇 개나 될 수 있을까요? 중국 업체를 제외한다라면 테슬라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기능만 놓고 보더라도 테슬라의 어떤 FSD를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저가형 전기차가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결국 테슬라가 모델 2를 결국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만들어내는 전기차가 너무나 비쌉니다. 비싼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게 뭐냐면은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마진을 남기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마진을 남겨내는 회사가 중국 업체와 그리고 테슬라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저가형으로 가게 되면 더욱더 이 마진 싸움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 싸움에서 기존의 현대 기아를 포함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솔직히 자신이 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는 포드와 GM뿐만이 아니라 현대 기아도 퍼 5배 이하에서 모두가 다 퍼 5배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저퍼가 이렇게 저퍼일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또 증시 격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동차 업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키워드를 꼭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자동차를 보겠다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우선주 같은 배당을 주는, 그래도 좀 배당을 받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나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 우선주를 가져가시는 게 좀 낫고, 그동안 뭐 그의 자동차 부품들은 당연히 보시면 아직까지 안 될 것 같고,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에도 조금 더 약간 좀 중립까지는 네. 아니겠습니다만 중립 정도는 좀 앞서 나간 네. 중립 이상의 관점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턴터님과 거의 같은 의견이신 거네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단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매수에 가담하기에는 일단은 경쟁이라든지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고려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중립 수준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장 조정에 대해서도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류민수 부장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시장, 지금 새해가 정말 얼마 되지 않긴 했습니다만 너무 연말에 우리가 과한 기대를 가졌다 보니까 이제 새해 다소 긴 빠지는 걸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조정이 시작이냐, 그 조정 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말씀도 하고 계신데 좀 반전에 대한 주요 변수나 이슈 어떤 일정을 좀 주목하고 계세요? 일단은 뭐 사실 이제 미국 시장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S&P 500이 뭐 사상 최고치를 갔던 상황이었고, 산타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연말 연초까지는 있어요. 그래서 새해 개장하고 한 하루 이틀 정도까지는 그런 어떤 효과들이 조금 계속적으로 반영이 됐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꽃길만 있을 수도 없고요. 물론 뭐 가시밭길만 계속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게 이런 얘기를 해도 되지만 앙드레 코스톨라이라는 그 투자자가 쓴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이제 주인이 산책을 나갔을 때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목줄을 잡고 가지 않습니까? 주인이 이제 보통의 이제 몸통,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좀 매크로 시황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탈, 그다음에 주식의 과열이라든지 침체 이런 것들의 상황이고, 그런 것들에 위배돼서 만약에 강아지가 먼저 가게 되면 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정 부분의 숨고르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좀 주식이 하락하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공교롭게 또 어제 또 FOMC 의사록을 보면 우리 시장에 대한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내년 올해의 기대,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거는 누구나 갖고 있고, 다만 좀 빨리 해달라 이건데, 의사라고 보면 연말에 좀 방점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반부에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월에 첫 번째 FOMC에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일정 부분 좀 감소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전반적으로 볼 때 일단은 숨고르기 장세가 최소한 뭐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 근데 가파른 조정을 가기보다는 네. 분명한 거는 이런 기회에 분명한 거는 만약에 주식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이런 쪽에 어떤 기본적인 어떤 매수, 분할 매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왔기 때문에 조정을 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사겠다 이런 것보다는 미국 시장도 보시면서 네. 다음 주까지 일단은 한번 관망을 하시면서 조금씩 사시는 그런 어떤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또 수익이 나신 분들은 일정 부분 또 매도도 슈팅이 나오거나 이럴 때 매도하는 것도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과하게 급등 나온 종목은 또 변동성을 키우는 종목들도 속속 나오다 보니 좀 급등으로 이제 수익이 나온 부분은 적절히 챙기고, 그 조정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폭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쉬는 동안에 사고 싶었던 제약바이오나 반도체를 모아가는 전략 또한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압축해서 이제 오늘의 종목 2위와 1위도 알아보도록 할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오시죠. 2위 열어보겠습니다. 2위는 DIT입니다.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동사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 수주 증가가 지속돼 지난해 3분기 2019년 1분기 이후 최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국내외 고대역 메모리 관련 선단 공정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동사는 국내외에도 해외 고객사들까지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돼 투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위는 DIT입니다. 마지막 1위도 오픈해 보겠습니다. 1위는 제주반도체입니다. 최근 거침없는 급등을 이어오면서 빈번하게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중 20%대까지 상승폭을 확대했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모습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및 IT 전시회 CES 2024 개막을 앞두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업황 회복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AI 기술을 적용한 반도체와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기술력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동사는 퀄컴과 미디어텍으로부터 제품 인증을 확보해 기술력을 검증받은 국내 메모리 팹립스 업체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1위는 제주반도체입니다.
네, 많이 올랐던 제주 반도체도 지금 변동성을 키우고 있고 네오셈, 오킨스전자, CXL 관련해서 올랐던 종목들도 지금 VR 걸리면서 하방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좀 쉬었던 HBM 관련주 내에서 DIT의 홀로 급등이 좀 두드러집니다. 삼성전자, 이오테크닉스가 있다면 SK하이닉스 이제 DIT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렇다고 해서 다른 HBM 관련주가 움직이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유독 급등에 나오는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이제 작년 9월, 10월에 이제 그때 많이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비슷한 일을 하는 삼성전자, 이오테크닉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동사가 이제 SK하고 2019년부터 이제 공동 연구 개발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9월에 수주가 나왔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HBM 관련주들 많이 움직이더라도 이제 수주를 받는 기업들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하여튼간 그 이후로 상당히 라이징 스타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어닐리 장비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5세대 계속 HBM도 진화하지 않습니까? 이때 수요를 잡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투자 확대될 때 상당히 좀 수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9월에 그때 한 150억 정도 이게 두 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수주를 받았는데 올해 아마 이런 투자 확대가 되고 HBM에 대한 투자 확대가 된다면 적게는 뭐 7, 8대에서 많게 10대 정도의 추가 수주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개당 75억입니다. 하나에 보통 지금 75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10대면 750억이 되고요. 그렇게 되고 지금 이런 것들이 과점 형태입니다. 이오테크닉스하고 동사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객사하고의 협상력이 상당히 높아. 이 얘기는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지금 업계에서 대충 보기에는 한 40에서 50% 영업이익률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최대 400억 정도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요. 만약에 10대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멀티플 20배만 줘도 시가총액이 8천억 가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 동사도 역시 뭐 비전 솔루션의 다른 장비도 하거든요. 근데 요것만 봤을 때 지금도 저평가 구간에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런 겁니다. 지금은 어찌 됐든 반도체 쪽에서 이제 테마 파생이 됐던 부분이 CXL이나 온디바이스, 그러니까 17일 날 언팩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지금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갔던 부분. 그래서 HBM은 지금 생각보다 주목받지 못하는 지금 쉬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동사만 오늘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이 DIT가 제가 볼 때는 시총이 지금 막 6천에서 8천억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사시는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 이쪽 CXL이나 제주반도체가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중요하겠죠. 일단은 근데 이쪽도 일단은 단기적인 고점은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팩 행사를 한 이후에 AI폰, 삼성 갤럭시 S24가 만약 반향을 일으킨다면 스마트 부품주로 보셔야 되고 그 전까지 만약에 CXL이나 온디바이스 A가 쉬고 있다면 HBM 관련주도 일정 부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7일 이전까지의 움직임. 그래서 온디바이스 CXL이 단기 고점을 제주 반도체가 바로 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단기 고점의 시그널을 오늘 형성하고 있다. 이 부분 같이 보면서 HBM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DIT도 한번 탑5 안에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DIT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1위 제주반도체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두 달 새 정말 무섭게 올랐죠. 새해 들어서도 다시 한번 강한 상승 나왔는데 오늘은 변동성이 큰 모습입니다. 이 제주반도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뭐 많이 올랐죠. 네, 첫 시작이 4,000원대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2만 원 넘게 올랐으니까 거의 한 5배 정도 오르는 상황입니다. CES와 삼성 갤럭시 AI 오픈 행사를 앞둔 상황에서 언제든지 소위 세론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였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소위 말해서 상승의 클라이막스를 3번 연속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더니만 오후장 들어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좀 보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죠. 이제 온디바이스 AI도 그렇고 CXL도 그렇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청사진이 그려지지 이제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테마로 접근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특히나 이제 CXL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증권에서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제 리포트에 쓰셨더라고요. 아직 이거 뭐 구체적으로 표준도 정해지지 않았고 작년 시장 규모가 180억 달러도 아니고 180억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CXL 관련주들이 이렇게 뭐 하루에 20% 올라가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좀 뭐 테마를 제외하고선 설명이 안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 테마의 어떤 단기 꼭지를 좀 만드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변동성이 워낙
크고 거래량이 실리기 때문에 또 내일도 또 이제 오늘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내일도 다시 한번 또 이런 변동성을 또 이용해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좀 이제 매매를 하실 것 같은데요. 굳이 뭐 이렇게 이제는 단기 고점을 확인을 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손이 빠르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신규 진입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바닥에서 새로 시작하는 종목 혹은 계속 강조드리는 어떤 제약바이오나 그리고 만약 바닥권에 새로 시작하는 2차전지 섹터 그리고 뭐 반도체 소부장이나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서 모아가시는 어떤 그런 전략이 차라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위 제주 반도체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해운주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민수 부장 김성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